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이한기 기자입니다. 무더위는 시간이 지나면 곧 가겠지만 올해 겨울 추위는 어떨지 또 걱정입니다. 갈수록 이상기후, 기후위기를 체감하게 됩니다.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비상한 대책과 실천이 절실합니다. 그래서 오늘 과학인 이정모에서는 심층 탐구 주제로 기후위기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관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정모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기후위기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진행 방식으로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정모 관장님이 PPT를 갖고 강의를 하듯이 설명을 해주실 거고요. 저는 학생처럼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정모 관장님이 PPT를 준비해 오셨고요. 중간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물어봐도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이정모 관장님의 알아보자 기후위기 미니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말로는 다 기후 위기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가 기후 위기야? 아유 더워지고 있잖아. 예. 근데 우리 다 숫자로 얘기하지 못하면 얼마나 더워졌는지. 아.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는지. 기후 위기인데 뭐 더 추워지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 그 기후 위기를 우리 자녀들하고 이야기할 때 얼마큼 있을까? 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자녀들에게 겁주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다 생각해요. 심지어 무슨 보수 학부모 단체가 예. 국가권익위원회에 무슨 고소 뭐 고발 이런 것도 했어요. 학교에서 너무나 지나치게 기후 변화, 예. 기후 위기를 이야기하는 것은 예. 아이들 아동 학대다. 뭐 그런 것도 오니까 또 교사들은 또 요즘 시대가 좀 약간 위축되고 그런 것도 위축되죠. 있잖아요. 예, 위축된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장학사분들하고 했더니 아예 그런 건 무시하시라고. 지금 기후 위기가 그래서 누구나 다 아는 얘기인데 예. 이거 극복이 될 문제인데 그걸 아니라고 하면 어떡하냐. 하지만 다 그런 분들도 있으니까 뭐 참고 하지만 잘 하십시다 뭐 이런 이야기들 하시더라고요. 예. 그런데 저는 또 일견 거기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요. 저도 그런 얘기 막 들었거든요. 학부모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기후 변화의 얘기를 기후 위기를 듣고 왔더니 애가 겁에 질려가지고 자기는 애를 안 낳겠다 그런다. 그러니까 이거 더 이상 이제 살 수가 없는데 어떻게 애를 낳냐 이런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기후 변화란 문제를 설득하기가 어려웠어요. 예. 심지어 BBC 방송국에서 기후 변화라고 하는 거대한 사기극 이런 다큐멘터리를 만들기도 했잖아요. 제가 그때 2005년인가 그랬을 거예요. 다그 2004년, 2005년쯤 나왔거든요. 예. 대학에서 대학 교수로 있을 때 학생들에게 기후 변화를 강의하잖아요. 그럼 예. 다 그거 보고 와가지고 아유 교수님 말도 안 돼. 그 다 BBC에서 그런 거 했다니까요. 말도 통하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은 그 누구도 기후 변화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부인하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그걸 과대하고 무섭게 무섭게 해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체감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예전에 이런 뭐 슬라이드 막 있었어요. 자, 그린란드 얼음이 다 녹으면 몇 미터나 해수면이 높아질까? 또 남극이 다 녹으면 몇 미터나 높아질까? 이런 거 있었거든요. 예. 그 남극이 다 녹으면 얼마나 높아질 것 같아요? 해수면이. 글쎄요. 한 2m? 2m 갖고 우리가 걱정을 할까요? 그러니까 한 10m쯤 되나요? 남극의 얼음이 다 녹으면요 해수면이 60m 올라집니다. 60m나요? 네, 60m 올라가요. 어떤 방송국에서 한 건데요. 그러니까 410만 년 전 지구가 돌아간다면 이게 막 남극의 얼음이 다 녹으면 해수면이 60m 높아진다는 거예요. 대륙의 상당 부분이 잠기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겁먹단 말이야. 그래 이 다큐멘터리 특징이 뭐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정신 차리고 이 문제를 극복합시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 정신 차리고 있잖아요. 예. 절대로 우리가 살아 있는 동안에 남극의 얼음이 다 녹을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워서 해수면이 높아지긴 할 거다. 어떤 섬나라도 없어진다. 예. 하지만 60m니까 우리는 난리가 날 거야. 그거는 아니다 생각해요. 저는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엔이 이런 걸 했어요.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지속 가능 발전 목표라는 걸 정합니다. 예. 2015년에 정했어요. 유엔에서요. 예. 2016년부터 2030년까지 15년 동안 예. 우리가 인류가 해결해야 될 문제를 15개를 정한 거죠. 그 첫 번째 목표가 뭐냐면 빈곤 퇴치였어요. 예. 두 번째가 기하 종식, 세 번째가 건강과 웰빙, 네 번째가 교육, 다섯 번째 성평등, 여섯 번째가 물과 위생 이런 거였습니다. 음. 이때 기후
변화와 대응은요 13번째였어요. 아, 밑으로 내려가 있었군요. 제일 끝에 있던 거죠. 뭐 중에 뭐가 더 중하다 이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 1번부터 보게 되잖아요. 소개할 때도 1번 뭐예요, 2번 뭐예요, 또 강의할 때 뭐 10번 이후는 다 설명도 안 해주는 위에 겁니다. 게 아무래도 강조가 되죠. 예. 근데 2015년만 해도 13번째였는데 예. 2015년 13번째 지금 어떻게 해요? 가장 중요한 이슈가 돼버렸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2015년 13번째였던 게 불과 8년 후에 우리는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만큼 기후 변화가 빨리 생긴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구의 역사를 지질 시대로 표현하잖아요. 예. 지질 시대가 이제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나눠요. 예. 왜 이렇게 나눴을까요? 예전에는 초등학교 졸업했다고 다 중학교 가고 중학교 때 졸업했다고 고등학교 가는 거 아니었잖아요. 예. 초등학교 6년 했어 수고했어 다 졸업하고 반만 중학교 가자. 예. 중학교 3년 했어 수고했어 반만 졸업하고 고등학교 가자 했어요. 예. 근데 요즘은 어차피 초등학교 입학하면 고등학교까지 다 졸업을 해야잖아요. 의무교육이잖아요. 의무교육이니까. 예. 그러니까 12년 한번 들으면 1학년부터 12년까지 쭉 가르치면 되지. 왜 귀찮게 6년 3년 해가지고 중간에 한번 졸업을 시키냐. 귀찮게. 예. 그 이유가 있습니다. 나이에 따라서 배워야 될 내용과 학습 체계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예. 같은 곳에서 같은 선생님께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6년하고 졸업시키고 3년하고 졸업시키고 하는 거죠. 예.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가 뭡니까? 옛날 생물 시대, 중간 생물 시대, 새로운 생물 시대잖아요. 예. 예. 근데 이렇게 나눈 이유도 뭐냐면 그때 살고 있는 생명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눴던 거죠. 그래서 이제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계속 끊임없이 이제 멸종이 생깁니다. 멸종은 다른 나쁜 일이 아니었어요 예전에는. 왜 누가 멸종했으니까 그대로 새로운 사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옛날에 그 오마이뉴스 편집국장 하셨죠. 예. 예. 근데 편집국장 하게 된 계기가 뭐였어요? 그 전임 편집국장 임기가 끝났으니까요. 그러니까 전임 편집국장이 나갔으니까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멸종이란 게 그런 거예요. 다음 세대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저 공룡 좋아하시는지 알잖아요. 예, 예. 하여튼 저는 공룡과 같이 살고 싶은 생각 눈꼽만큼도 없어요. 걔네가 사라졌으니까 새로운 생명이 생기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전의 생명의 멸종은 나쁜 게 아니었습니다. 지금 생명의 멸종이 나쁜 건 거죠. 왜 예. 얘가 멸종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계속 끊임없이 멸종으로 새로운 생명이 생기는데 예. 고생대에만 3차례의 대멸종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중생 들어오자마자 중생 들어오자 멸종되고 중생대 끝난 5번째 대멸종, 공룡대 끝난 5번째 대멸종이 있었던 거고 그다음에 우리는 지금 6번째 대멸종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몇 퍼센트가 멸종할지 모르지만 한 30년 전에 이런 얘기했어요. 아마 6번째 대멸종은 짧으면 500년, 길면 10,000년 있다 일어날 거다. 근데 이제 10,000년 할 때도 제가 너무 터무니없이 길다고 생각했고 예. 500년 할 때는 과학자들이 말이야 시민들 겁주려고 예. 너무 짧게 잡은 거 아니야 이런 얘기 생각을 했었거든요. 요즘은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어쩌면 500년도 충분히 많이 잡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저도 이제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지난 5차례 대멸종을 보니까 그 당시에 일정한 패턴이 있어요. 예. 그 당시에 최고 포식자는 반드시 멸종합니다. 근데 지금 최고 포식자가 누구예요? 사람 아니에요? 사람이죠. 또 최고 포식자는 아니더라도 그 당시 생물량이 가장 많았던 생물도 가장 많이 멸종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 3억 년 동안 바다색에 꽉 깔려 있던 삼엽충이라는 벌레가 있어요. 예. 예. 삼엽충은 최고 포식자는 아니죠. 많았던 거예요. 예. 또 중생대 표준 화석은 암모나이트예요. 예. 걔도 사라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최고 포식자는 아니어도 생물량이 가장 많은 생명도 반드시 멸종해요. 그러니까 최고 포식자 내지 가장 점유를 많이 했던 개체들. 그렇죠. 그러니까 최고 포식자는 가장 생물량이 많은 생물의 특징이 뭐냐면 그 환경에 가장 적합한 생명체라는 거죠. 그렇죠. 최적화된 생명체가 환경이 바뀌었으니까 어떻게 거기 살아남기 어려운 거예요. 음.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우리가 6번째 대멸종 인류세 얘기했잖아요. 예. 6번째 대멸종이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바로 그 인류세인데 예. 인류세의 시작점이 1950년이 45년이니 산업혁명 이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지금 최고 포식자가 누구냐? 누구죠? 인류 사람. 인류예요. 예. 사람입니다. 또 생물량이 가장 많은 생명체가 뭡니까 지금? 생물량이요? 네, 생물량. 킬로그램을 쳤을 때 그것도 사람인가요? 사람입니다. 예. 물론 개미도 사람만큼 많아요. 예. 근데 개미는 최소한 12,000종이거든요.
사람은 한 종밖에 안 되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은 최고 포식자든 생물량이든 절대로 이 6번째 대멸종을 통과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 문제입니다. 세 번째 대멸종에도 95% 멸종은 5%는 살아남았단 말이에요. 예, 예. 만약에 6번째 대멸종 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면 사실 뭐가 문제겠어요. 우리 앞에 다른 생명이 싹 사라지더라도 거기 새로운 생명체 생긴다면 우리에겐 멋진 파노라마가 펼쳐지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역사에서 배우는 거예요. 역사에서 보니까 최고 포식자든 생물량이 가장 많았던 생명들은 절대로 그 멸종을 통과하지 못한다. 근데 우리게 그게 바로 우리다. 이게 여기서 바로 문제가 온 겁니다. 자, 새로운 생명이 생기려면 생기는 걸 우리는 진화라고 하잖아요. 예, 예. 진화가 일어나려면 반드시 그 전에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멸종입니다. 누가 멸종해서 자리를 비켜줘야 돼요. 그렇죠. 근데 자연스레 보니까 멸종의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기후 변화예요. 결국 뭐냐면 기후 변화가 생기면 멸종이 되고 멸종에서 빈자리 생기면 진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것이 그동안 지금까지 일어났던 멸종과 기후 변화가 우리가 고마웠던 이유죠. 그 옛날에 기후 변화 때문에 멸종되고 그러다가 우리가 생길 수 있으니까 얼마나 고마운 거예요. 그 금성이 90기압인데요. 예. 지구는 1기압이잖아요. 예. 근데 금성보다 지구가 훨씬 큰데 어떻게 대기압이 적을까? 이게 고민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요 지구도 처음 시작할 때는요 60기압으로 시작했어요. 이산화탄소만 가지고도 60기압을 갖고 있는 거예요. 60기압이면 얼마냐면 바닷속 600m의 압력입니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육상에는 아무도 못 사는 거였어요. 예. 누가 올라오면 캔 짜부러지는 거거든요. 근데 지구는 운이 좋았습니다. 지구는 다른 천체와 달리 다른 태양계 다른 행성과 달리 고체 금속 내과 액체 금속 외액이 있으면서 액체는 예. 흐르잖아요. 예. 금속 주변에 금속이 흐르니까 자기장이 생기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지구에는 자기장이 있어요. 자기장에서 태양에서 오는 태양풍을 다 막아줍니다. 그래서 바다가 유지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다에 이산화탄소가 녹아 들어가죠. 예. 그래가지고 바다 덕분에 10기압까지 떨어져요. 이산화탄소가. 그래서 10기압, 이 10기압도 여전히 높아요. 바닷속 100m의 압력이거든요. 예. 예. 근데 지구는 또 운이 좋은 게 뭐냐면 그 멘틀이 계속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육상에서는 화산이 별로 드물지만 바닥 속에서는 수십 개, 수백 개의 산이 막 터지고 있는 거예요. 예. 예. 그 화산에서 마그마가 쏟아지잖아요. 예. 그래서 칼슘, 마그네슘 나오면서 바닷속에 녹아 있는 칼슘과 이산화탄소 결합하죠. 탄산, 칼슘, 조개 껍데기 재료, 탄산, 마그네슘, 흙의 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1억 6천만 년 전에는 이산화탄소가 드디어 0.0002기압까지 떨어졌어요. 어우요. 그 660기압에서 0.0002기압까지 떨어진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예. 근데 이때는 대기압도 1기압이 된 거예요. 1기압이 100%니까 0.0002기압은 0.02%입니다. 예. 0.02%를 우리는 200ppm이라고 하죠. 예. 근데 이게 1억 6천만 년 동안 이걸 유지하고 있었어요. 200ppm에서 올라가면 300ppm, 또 200ppm 있다가 또 살짝 올라 300ppm, 200, 300을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보통 200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산업혁명 이후에 갑자기 늘어나서 지금 0.0004기압, 0.04%, 400ppm이 된 겁니다. 아니 1억 6천만 년 동안 잘 200ppm을 유지하고 있던 것을 우리가 늘린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좀 대단한 거예요. 1억 6천만 년 동안 0.02% 유지된 것을 우리가 0.04%, 단 100년 만에 했으니까 인간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입니까? 작년 5월 달에는요. 이게 420ppm을 넘어섰습니다. 엄청나게 빨라지고 있는 거예요. 올해 7월에는 424ppm이 넘어섰어요. 일시적으로. 근데 봐요. 0.02에서 0.04가 됐다는 거 봐요. 겨우 0.02% 늘어난 거잖아요. 2배잖아요. 예, 근데 겨우 0.0이지만 맞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겨우 0.0이지만 2배인 거예요. 예. 이 그래프에서의 파란 원은 대기 중에 있는 총 이산화탄소입니다. 예. 예. 근데 빨간 원은요 산업혁명 이후에 인간이 만들어낸 이산화탄소예요. 삶이 정말 대단한 존재죠. 사실은 저보다 한 3분의 1좀 더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디 보면 바닷속으로 녹아 들어간 거죠. 바다 녹아 들어가서 공기 중에 이만큼 있고 바다에서 수면도 높아지고 산성화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뭐 이산화탄소 많거든요. 저 메탄 걱정 많이 하시는데 예. 이산화탄소는 ppm 파트 퍼 밀리언 100만 분질 단위잖아요. 예. 근데 메탄은 ppb 파트 퍼 빌리언 10억 분질 단위예요. 사실 양은 별로 많잖아요. 그러니까 메탄 중요하지만 메탄보다 사실 이산화탄소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메탄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산업 얘기합니다. 공장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그러는데요. 의외로 산업계는 예. 일을 잘하고 있어요. 왜 이 사람은 계속 돈을 벌어대니까 벌금 안 내고 돈을 벌어대니까 어떻게 해요?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이 여러 가지 배기가스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합니다.
지키는 거죠. 지켜 자기 예. 돈을 벌겠건 예. 원래 자본가한테 성실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많은 게 문제가 뭐냐면 이산화탄소예요. 이거 음. 메탄이 주로 어디서 나오냐면 목축과 화석 연료에서 나옵니다. 이게 저 유럽 데이터, 유럽은 목축이 60%, 화석 연료가 40%예요. 화석 연료 주 어디가 석탄 화력 발전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공장 탓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먹는 고기, 예. 우리가 집에 따른 전기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비밀이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논입니다. 아, 논이요? 논에서 많이 나와요. 아, 그런가요? 왜냐하면 생명체가 죽으면 썩잖아요. 썩을 예. 때 산소가 있는 환경에서는 이산화탄소가 되고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메탄이 되는데 예. 논은 뭐예요? 물 속에 잠겨져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산소가 없는 환경이에요. 음. 논에서도 무수히 많은 생명이 죽고 막 그러는데 썩으면 메탄이 되는 거예요. 음. 근데 그렇다고 그래 농부들에게 농부도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분이지 우리를 고생해서 쌀을 주신 분에게 뭐 책임을 미룰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에 또 어떤 대책을 세우기는 해야 되는 겁니다.